TV 뉴스 속보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사무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장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뭉치, 그 서류 속에 쓰인 이름들, 김영수 과장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명함을 찢는 소리, 동료들의 울음소리,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걸음.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나 회사에서 나왔어. 1994년 봄 그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일원이었습니다. 대기업 영업팀 과장, 수출 실적을 올리며 승진을 꿈꾸던 35 가장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그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너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절을 견뎌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금빛처럼 찬란했던 90년대는 같지만 그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의 마음엔 금보다 단단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영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봄날의 대한민국 1994년 4월의 서울 여의도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한성전자 본관 14층 영업부로 출근했습니다. 나이 35, 결혼 10년 차, 초등학생 아들 준호와 5살 딸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막 과장으로 승진한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부하 직원 셋이 책상 위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런 거 사지 말고 점심이나 잘 먹어라. 아이, 과장님도 이번 분기 수출 실적 1등 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날 저녁 영수는 부하 직원들과 여의도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야, 우리 회사 올해 매출 얼마 찍는다더라? 3조. 내년엔 5조 간다던데? 미쳤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아냐? 영수는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과 함께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TV에서는 구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 7% 돌파 전망,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열립니다. 포장마차 안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아,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 곧 일본 따라잡는다며? 그 시절 모두가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였습니다. 아내 박선희가 졸린 눈으로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또 회식했어요? 승진 기념이라고. 미안. 괜찮아요. 근데 여보, 이거 좀 봐요. 선희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엔 외제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거 아냐? 그래도 한 번쯤은. 여보도 외제 시계 찾잖아요. 영수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지난달 명동에서 산 스위스제 시계. 월급 2달치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년엔 더 오를 테니까요. 참 세상 좋아졌지?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엔 가족과 함께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길거리엔 삐삐를 찬 젊은이들이 줄지어 걸었고 비디오방 앞엔 투유되어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선 여고생들이 키득대며 통화했습니다. 야, 나 지금 삐삐 메시지 받았어. 486에 8281래. 우와, 사랑한다는 거 아냐? 영수는 아이들 손을 잡고 회전목마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부자예요?
부자? 아니지. 그냥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놀러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친구 아빠는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한대요. 그래, 우리 아빠는 텔레비전 수출한단다. 일본이랑 동남아로.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아빠 진짜 대단하다.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 1위 달성, 현대자동차, 북미 수출 사상 최대. 조수석에 앉은 선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값도 올랐대요. 작년보다 3천만 원. 그래, 잘 됐네. 몇 년 있으면 강남으로 갈 수도 있겠어. 정말요? 와, 강남 아파트라니.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회사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건가? 나도 언젠가 임원이 될 수 있을까? 그의 가슴 속엔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1994년 봄, 대한민국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모두가 웃었고 모두가 꿈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찬란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199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사 조회 시간,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전자가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전 직원에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이 들썩였습니다. 영수의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이야, 성과급 나왔어. 얼마나요? 1,000만 원. 선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정말요? 우리 이제 뭐 할까요? 일단 적금 좀 넣고. 아, 잠실 아파트 보러 갈까? 잠실이요? 거기 비싸지 않아요? 대출 받으면 돼. 지금 집값 계속 오르는데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비싸.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안목 있으시네요. 잠실 아파트는 지금 불티나게 나가요.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아파트 담보로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 월 12만 원 정도. 괜찮네요. 할게요. 그렇게 영수는 1억 2천만 원짜리 잠실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잠실 산다. 이사한 날 아이들이 새 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와, 우리 집 진짜 넓다. 선희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탁 트인 한강뷰.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해요. 영수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더 잘 될 거야. 5월 어느 일요일, 영수는 선희를 데리고 강남 자동차 매장에 갔습니다. 선희야, 차 한 대 뽑을까? 네, 우리 차 있잖아요. 아, 내 차 말고 당신 차. 당신도 운전하고 싶지? 저, 외제차요? 응, 요즘 다들 타더라. 우리도 한 번쯤은. 선희는 망설였지만 영수는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제 중형 세단을 계약했습니다. 가격은 3,500만 원. 할부로 5년. 이거 이자 많지 않아요? 괜찮아. 내 월급 계속 오르니까. 그날 저녁 새 차를 몰고 청담동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명품 매장 앞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샤넬 가방 사려고 줄 선 거래. 신문에 나왔어. 청담동 오렌지족이라고.
오렌지족? 응. 부자 젊은이들. 외제차 타고 명품 사고 그러는 사람들. 선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글쎄,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제 좀 여유 있잖아. 주말이면 코엑스 백화점에 갔습니다. 1층 명품관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이 가방 얼마예요? 250만 원입니다, 손님. 선희가 놀라 손을 뗐습니다. 에이, 비싸. 가자. 하지만 영수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카드 되죠? 네, 물론입니다. 하나 주세요. 여보, 괜찮아. 당신 생일 선물. 선희는 그 가방을 들고 집에 왔지만 한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안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6월 어느 날 임원회의실에서 상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5% 하락입니다. 원인이 뭔가? 해외 수출 단가가 하락하고 원자재 값은 올랐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요. 그래도 매출은 늘지 않나? 매출은 늘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영수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지나갔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망하겠어? 7월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에서 대금 지급이 밀렸습니다. 과장님, 동아산업에서 대금을 다음 달로 미룬대요. 뭐? 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그쪽도 장사 안 되나 보네. 영수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8월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번 분기 주문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작년엔 그렇게 잘 나갔잖아요. 요즘 경기가 좀. 전화를 끊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그룹 부도 위기설 확산. 금융권 비상. 선희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죠? 뭐가? 경제요. 자꾸 안 좋은 뉴스가 나오네요. 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5만 원, 차 할부가 60만 원,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 남짓. 괜찮아.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돼. 그는 담배를 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996년 3월. 봄이 왔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부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긴장 늦추지 마십시오. 회사 사정이 작년보다 안 좋습니다.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영수는 옆자리 김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몰라요. 근데 며칠 전에 하청업체 2곳이 부도났다는 소문 들었어요. 뭐? 어디? 대성 플라스틱이랑 신한금속.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2곳은 자신이 담당하던 거래처였습니다. 부도라니. 갑자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어려웠다던데. 영수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기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야, 너희 팀은 어때? 우리도 마찬가지야.
수출 물량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은행에서 대출 이자 올린다고 통보 왔어. 우리 회사? 응. 회사 신용 등급이 떨어졌나 봐. 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우리 회사가 망하겠어? 모두가 웃었지만 웃음소리는 어색했습니다. 4월, 영수는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쿄의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한성전자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작년엔 바이어들이 줄을 섰는데 올해는 한산했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제품은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중국 제품이 더 저렴하니까요. 영수는 중국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그들 제품보다 30% 쌌습니다. 이건 경쟁이 안 되잖아. 서울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일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제품에 밀리고 있어요.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네. 근데 우리가 가격을 더 내릴 수가 없어. 내리면 적자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물량 줄이고 경비 절감하고. 그날 밤 회사는 야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숨죽이며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었습니다. 선희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왜 안 자고? 아, 여보 왔어요? 기다렸어요. 이거 좀 봐요. 선희가 은행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뭔데? 대출 이자가 올랐어요. 한 달에 12만 원이던 게 18만 원이 됐어요. 영수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뭐? 왜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금리가 올랐다고. 금리가 왜 올라? 영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대출 이자 인상. 여보, 괜찮은 거죠? 응, 괜찮아. 내가 뭐든 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월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전 직원 급여 10% 삭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회사가 정말 어려운가 봐. 10%면 우리 생활비가. 영수는 집에 가서 선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졌어라고만 했습니다. 7월, 거리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명동 거리엔 폐업 정리 세일 현수막이 보였고 백화점 주차장은 예전보다 한산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실업률 상승, 부동산 거래 감소, 가계부채 위험 수준. 영수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8월, 회사에서 일본 수출건이 무산됐습니다.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율 변동이 심해서 리스크가 크다고. 그럼 우리 팀 실적은요? 이번 분기 목표의 60%밖에 안 돼. 영수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영수는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재무이사가 요즘 얼굴을 안 보여. 뭐? 왜? 은행이랑 싸운다던데. 대출 연장해달라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도는데. 설마 우리 회사가? 모르지. 근데 다른 회사들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영수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래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뉴스 속보. 앵커 긴급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무실 안 모두가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IMF가 뭐야? 나라가 망한다는 얘긴가?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일단 집에 가세요. 11월 24일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IMF 시대 개막, 금융위기 본격화, 환율 폭등, 달러당 1,500원 돌파, 대기업 연쇄부도 우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비상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후 2시 인사팀장이 각 부서를 돌며 말했습니다.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인사과로 와주십시오.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구조조정입니까? 인사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오후 3시 복도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내 이름 있나? 몰라. 아직 명단 안 나왔어. 제발, 제발. 오후 4시 30분 게시판에 명단이 붙었습니다. 정리 대상자 명단. 영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훑었습니다. 김영수 과장.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나도 있어. 복도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5시 인사과 회의실. 영수는 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부장의 눈도 붉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부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실적 문제가 아니야. 회사가 어려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겐 가족이 모두 마찬가지야. 우리 부서만 30명이 나가.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내일 나온다. 그리고 이건 부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위로금이야. 많지 않지만 영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섰습니다. 명함 주세요. 뭐? 제 명함요. 다 반납해야죠. 영수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갑. 한성전자 영업팀 김영수 과장. 그는 명함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종이 조각들. 옆자리 김대리도 울며 명함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어떻게?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영수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박스 하나에 개인 물건을 담아서 여의도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퇴근하고 식당엔 불이 켜졌습니다. 영수는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아이들한테 뭐라고? 잠실 아파트에 도착한 건 밤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선희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선희는 영수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영수는 현관에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이야. 왜요? 왜 그래요? 나 회사에서 나왔어. 네. 구조조정 당했어. 오늘 선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미안해.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떻게, 영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어떻게 내요? 퇴직금 나오면 일단 막을 수 있어. 그 다음엔요? 차 할부는요? 생활비는요? 내가 뭐든 할게. 일 찾으면 돼. 요즘 누가 사람을 뽑아요? 신문 보세요. 다들 잘리는데. 선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 거리는 변했습니다. 은행 창구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금 찾으러 왔습니다. 모두 찾으시게요? 네, 다요. 은행도 믿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엔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금매, 반갑 처분, 폐업 정리, 전 상품 70% 할인, 집 팝니다. 급하게 지하철 안에선 실직자들이 구직 신문을 펼쳤습니다. 구인 광고 하나도 없네. 다 구조조정이야. 어딜 가든. 백화점 주차장은 텅 비었고 명동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도서관에 가서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을 모으던 겨울 1998년 1월 5일 실직 2개월째 통장 잔고 38만 원. 영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번 달 이자 18만 원, 차 할부 6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마트 가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늘 면접 보고 와. 또요? 지난주에도 떨어졌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영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구로동 작은 공장. 지원 동기가 뭡니까? 일이 필요합니다. 경력을 보니 대기업 출신이시던데 왜 여기 오셨죠? 일자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우리 월급은 100만 원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에서 영수는 멈춰 섰습니다. 컵라면 하나, 1,500원, 아이들 급식비, 3만 원, 전기세 연체 고지서.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김 과장님, 요즘 어떠세요? 네. 뭐? 요즘 다들 어렵다고들 하던데. 그래도 과장님은 괜찮으시겠어요. 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고 나자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1월 12일 저녁 9시 뉴스. 정부가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금을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엔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금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아이가 돌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래요. 영수는 TV를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도 할까요? 뭘? 선희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건, 여보, 우리가 이거 팔아서 한 달이라도 버티는 게 나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마음속엔 남아있잖아요. 영수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1985년에 산 반지, 12년을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 선이야, 여보, 이건 나라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영수는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1월 13일 아침, 영수와 선이는 은행 앞에 섰습니다. 줄은 이미 100명이 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목걸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금시계를 꺼냈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태권도 대회에서 딴 건데 엄마가 가져오래요. 모두가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영수의 차례가 됐습니다. 금 기부하러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영수는 결혼 반지 2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저울에 올렸습니다. 총 15g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 드릴게요. 영수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선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한 거죠? 응, 잘한 거야. 은행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버티자. 우리가 포기하면 나라도 포기하는 거야. 영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도 금반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마트에서 떡볶이 재료를 샀습니다. 1,000원어치. 집에서 직접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애들아, 밥 먹자. 와, 떡볶이다. 준호와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네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아빠, 맛있어요. 영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곡이었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영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1998년 6월, 실직 7개월째, 아침 6시, 선이가 마트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 저녁엔 늦을 거예요. 오늘 재고 조사 있어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러 가고 나는 집에 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신문 9일란을 펼쳤습니다. 경비원 모집, 50대, 야간 근무, 월 70만 원, 공장 생산직, 3교대, 월 80만 원, 대리운전, 수수료 제외일 3만 원. 영수는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네, 경비 자리 알아보려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입니다. 아, 죄송한데 저희는 50대 이상만 받습니다. 두 번째 전화. 공장 일 알아보려고요. 경력은? 대기업 영업팀에서.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경력자는 안 받습니다. 임금 문제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배운 것도 너무 적게 배운 것도 아니야. 그냥 어중간해. 오후, 영수는 구로공단 쪽으로 나갔습니다. 공장들이 늘어선 거리, 구인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생산직 구합니다. 영수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일 배우고 싶습니다. 나이가 38입니다.
관리자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월급은 60만 원. 3교대 근무. 할 수 있어요? 네. 내일부터 나오세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영수는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공장 다닌다. 정말요? 어디? 구로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 3교대래.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힘들겠네요. 괜찮아. 일은 해야지. 여보. 응?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은 잘하고 있어.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진작 무너졌어. 선희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6월 15일. 첫 출근. 새벽 6시.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입이시죠? 여기 서세요. 컨베이어 벨트 앞. 플라스틱 부품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걸 분류해서 박스에 담으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A박스, 파란색은 B박스. 네. 일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고 담고 또 담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 한 끼. 옆자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처음이시죠? 네. 어디서 일하셨어요? 대기업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그랬어요. 은행 다녔죠. 은행요? 네. IMF 때 잘렸어요. 이제 여기서 3년째. 힘드시죠? 처음엔 죽는 줄 알았죠. 근데 뭐 사람 팔자가 어디 내 맘대로 됩니까?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밤 10시. 퇴근. 영수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이들 방문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이것밖에 못해서. 7월. 영수는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야, 영수야. 오랜만이다. 응. 잘 지냈어? 뭐 그냥. 너는? 나도 그냥. 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야, 민수 소식 들었어? 무슨? 사업하다가 망했대. 빚만 3천. 뭐? 진짜? 응. 요즘 누가 장사가 돼. 다들 안 사잖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가 끝났나 봐.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우리 30대가 뭐야? 너무 늙어서 새로 시작하기도 애매하고, 너무 젊어서 쉬기도 애매하고. 그래도 IMF 이전으로는 안 돌아가. 세상이 바뀐 거야. 영수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면 안 돼. 뭐? 난 다시 일어날 거야. 반드시. 친구들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응. 나 공장 다니고 있어. 3교대.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하고 있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수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친구들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우리 다시 일어나자.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날 밤 영수는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희가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친구들 만났어요? 응. 다들 비슷해. 다들 힘들어. 영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선희야. 네.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네.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엔 굳은 살이 베어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봄이 왔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공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도 바뀌었습니다. 경제 회복세, 수출 증가, 실업률 소폭 감소, IT 벤처붐, 코스닥 급등.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나아지는 거야? 글쎄, 조심해야지. 영수는 아침마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빌렸습니다. 어느 날 사서가 말했습니다. 손님 매일 오시네요. 네. 출근 전에 잠깐. 무슨 책 찾으세요? 경영 관련 책이요. 창업. 그런 거. 아, 창업하시려고요?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사서가 몇 권을 추천해 줬습니다. 요즘 중고서점 창업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영수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중고서점. 그날 밤 영수는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나 중고서점 하고 싶어. 서점요? 응. 책이 좋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책 읽으면 좀 위로받잖아. 돈은요? 퇴직금 조금 남은 거. 그리고 대출 좀 받으면.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또 대출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작은 가게. 월세도 싼 데로. 선희야, 나 공장 일 그만두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선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오랜만에 빛이 있었습니다. 해봐요. 우리 한번 해봐요. 2000년 7월, 영수는 작은 중고서점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대학가 골목. 월세 50만 원. 간판 책방 금빛. 선희가 물었습니다. 왜 금빛이에요? 우리가 금반지 팔았던 거 기억나? 그때 생각하면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업 첫날. 손님은 셋. 여기 책 파세요? 네. 중고책이에요. 싸게 드릴게요. 얼마예요? 1,000원에서 3,000원. 와, 싸다. 이거 살게요. 영수는 책을 포장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영수는 혼자 웃었습니다. 1,000원 받았다. 시작이야. 매일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명, 많으면 10명. 하지만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책 냄새라도 맡으면 좀 살 것 같아서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장님, 경영학 책 있어요? 있지. 잠깐만. 영수는 책을 찾아줬습니다. 사장님, 전에 대기업 다니셨죠? 응? 어떻게 알아? 분위기가. 그냥 알겠어요. 맞아. 한성전자 다녔어. 와, 대단하시네요. 왜 그만두셨어요? IMF 때 잘렸어. 아, 근데 괜찮아. 덕분에 이거 하게 됐잖아. 학생은 책을 사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네.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영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01년 어느 날, 선희가 서점에 왔습니다. 여보, 준호 성적표 나왔어요. 어떤데? 전교 10등. 우와, 진짜? 네. 애가 장학금도 받았어요. 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잘했네. 우리 아들. 수진이도 반에서 1등 했대요. 정말? 네. 애들이 우리 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영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선이야.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식구가 서점 안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빠, 치킨 맛있어요.
많이 먹어. 아빠 서점 언제 커져요? 글쎄, 천천히. 저는 아빠 서점 좋아요. 책 냄새나고. 영수는 웃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IMF 위기 완전 극복. 외환 보유고 역대 최대. 월드컵 개최 준비. 전 국민 들썩.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외제차? 아니, 그냥 국산차로 바꿨어. 튼튼하더라. 명품? 아니, 이제 그런 거 안 사. 적금 들어.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진짜 부는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진짜 가난해지는 거구나. 어느 날 밤, 영수는 서점 문을 닫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우리 이겨냈어. 2025년 가을, 영수는 65살입니다. 여전히 그 서점을 운영합니다. 책방 금빛, 간판은 바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침 9시, 영수는 서점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매일 해야죠. 저도 할 일이 있어야 해요. 건강하세요. 부럽습니다. 손님은 책 한 권을 집어듭니다. 영수는 그 책을 포장합니다. 초등학생 손자 준우가 서점에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우리 준우. 학교 끝났어? 네. 할아버지, 오늘 숙제 있어요. 면담 과제. 면담? 네.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해요. 준우는 노트를 펼칩니다. 할아버지, IMF가 뭐예요? 영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IMF, 그게 선생님이 옛날에 나라가 어려웠던 때래요. 할아버지도 겪으셨어요? 영수는 손자를 바라봅니다. 맑은 눈. 그래. 할아버지도 겪었지. 어땠어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나가서 세상이 잠깐 우리를 혼냈던 시절이란다. 혼냈어요? 응. 우리가 너무 자만했거든.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뭐요? 가족, 건강, 그리고 영수는 서점 안을 둘러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것. 준우는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영수는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랑, 너희 아빠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와, 할아버지 멋있다. 영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선이가 서점에 왔습니다. 여보, 집 갈까요? 응. 오늘 매출 어땠어? 10만 원. 그래도 나쁘지 않네. 요즘 책 안 읽는 시대라는데 우리 서점은 신기하게 버텨요. 당신이 잘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여보가 잘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점 문을 닫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석양이 집니다. 선이야. 응? 우리 잘 살았지? 선이는 웃습니다. 네. 잘 살았어요. 후회 없어? 후회요? 있죠. 그때 금반지 안 팔걸. 미안해. 농담이에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노을이 번집니다. 금빛으로. 선이야, 적어봐. 노을이요? 응, 금빛이야. 우리가 살았던 90년대처럼.
선희도 하늘을 봅니다. 정말 예쁘네요. 그 시절은 갔지만 우리는 남았어.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겨냈어. 두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갑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부는 쌓이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는 걸. 진짜 행복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더 빛난다는 걸.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선희야, 사랑해. 저도요, 여보. 그들은 노을 속으로 걸어갑니다. 금빛 시절은 갔지만 그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의 마음엔 금보다 단단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도 그들을 살아가게 합니다.